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중소형 거를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엔 중대형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번 찍었었는데 그 LH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해서 중소형 같은 경우는 뭐 전국 연합회가 있는데 뭐 한 1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판교에서 한 몇천 세대가 처음으로 분양 전환이 돼서 그 금액을 다투는 소송을 저희가 뭐 PT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4군데 중에 저희가 2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대형 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잘 하실 테니까 뭐 거기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잘 할 거고요. 이제 중대형 관에서도 제가 그 설명회를 할 때 중대형 뭐 그 전국 연합회에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뭐 분양 전환, 그러니까 이제 조기 분양 전환하는 곳에서 대표분도 오셨고, 뭐 강남 쪽에서, 뭐 성남 쪽에서, 뭐 세종 쪽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제안서를 받은 게 그 LH 공사 공공임대가 이제 분양 전환하는데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안서를 좀 주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이제 요 관련된 임차인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소형 같은 경우는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공공주택법 적용인지 구임대주택법 적용인지는 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 5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건설 원가와 감정가, 뭐 중간 가격 정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10년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감정평가한 그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전환 당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중대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공공임대의 중소형 같은 경우는 뭐 감정평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상한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니 아니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느니 아니면 5년 공공임대처럼 적용돼야 하니, 이게 뭐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소송, 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중에서도 뭘 해야 된다. 뭐 감정평가 중에서도 비교사례법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원가법으로 해야 된다. 뭐 수익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는데 복잡한 쟁점들이 있는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없어요. 그 중대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결국 계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중대형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그냥 뭐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만 한 겁니다. 이제 근데 과연 이게 맞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임대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공성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그 택지를 이제 싸게 사가지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도 받아서 그걸로 싸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고 한 10년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면 됩니다라고 한 건데,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차액을 갖다가 만약에 현재 가격으로 이제 분양 전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온 것처럼, 그 약관에 나온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그 분양 전환 시기, 뭐 올해가 되겠죠. 2020년 시기 기준으로 분양 전환한다고 한다면 그 처음에 지었던 건설 원가와 뭐 금융 비용까지 감안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한 게 있다고 다 들어간다 쳤을 때 그 건설 원가, 현재 그 분양가의 차액은 너무나 크죠. 차액이 뭐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한 2배, 3배 된다고 계산이 됐었는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중대형은 금액이 평수가 넓으니까. 그러면은 그 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공공임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세 차익을 보겠다, LH가 시세 차익을 보겠다, 그리고 뭐가 맞냐, 뭐 이것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시세가 오른 그 차익이 있을 텐데 그 차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LH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그 분양 전환을 당시의 금액으로 하게 했으니까 그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그 말은 LH가 그 차익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뢰인들 같은 경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LH 다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를 건설 원가 기준으로 해달라. 그거는 건설 원가에다가 금융 비용에다가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자연 상승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이게 충돌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냐는 건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판사들이라고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 헌법, 민법, 뭐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등등 해서 볼 텐데, 뭐 요즘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약관 무효, 뭐 약관이 무효다, 뭐 그 명시 설명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 아니면 과도하게 뭐 그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사건 많이 해보니까 지역주택조합도 그렇고 다른 사건도 많이 해보니까 법원이요, 약관을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있는 거고 한글로 적혀 있고 문맹도 아닌 사람이 거기 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찍고 했으면은 그거 원칙적으로 인정해야지, 그거 효력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고 많이들 합니다. 물론 고객이 불리한 내용은 미리 명시하고 설명하게 돼 있고 그 입증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지만 그거 다 누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뭐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계약 약관 무효에서 들어갔을 때 이거 신문 광고 같은 데 다 났었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막 나오면서 이제 10년 공공임대 엄청 싸다,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그때 가서 금액만 주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고 했었기 때문에 계약자라면은 따로 그때 LH가 따로 이걸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해요.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 신문을 다 보고 다니냐. 그리고 사람이 이제 뭐 그 LH가 현수막 같은 거 해가지고 이 싸게 한다고 들어가서 이제 좋네, 그래서 도장 읽어보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건 신문기사나 이게 아니라 계약서고, 계약서를 봤을 때 그 LH를 설명을 할 때, 더군다나 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이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명확히 명시하고 설명 의무가 있는 거지, 그거 제대로 안 했으면 신문기사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은 법조항을 쭉 보다 보면은 이 법에 특별히 정한 이외의 사항인데 공공주택 관련된 내용은 주택법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공주택특별법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형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그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5년 공공임대, 중소형 5년 공공임대는 딱 정해져 있고 중소형 10년 공공임대는 상한선이라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주택법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법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택지 플러스 건축비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합쳐가지고 그 금액을 분양가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주택은 공공주택이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10년 중대형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이게 그 분양 전환가를 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주택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주택법에는 그 분양을 할 때 기준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이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가지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까지 몇 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저희가 소송 맞는다면 또 이 영상 보고 또 상대방 대리인이 대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정도 크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한 2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요런 논리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설명회를 하거나 의뢰인들 말씀드릴 때 늘상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거 20-30분 듣는다고 다 이해되면 전부 다 사법고시 수석입니다. 뭐 요즘 사법고시 없어졌으니까 이제 로스쿨 가면 다 뭐 1등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 들어보시면 상식으로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요 정도만 윤곽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법인이 됐든 다른 법인이 됐든 이제 뭐 PT를 하거나 설명을 했을 때 듣고 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법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만 알고 하셔도 변호사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LH 쪽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했을 때 함부로 이제 허둥지둥 하지 않고 이제 변호사 안내를 받아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저희가 혹시 제안서를 보내고 설명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